미국,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이제 발효되었습니다. 24뉴스 영어 특별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텔아비브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니콜 제덱입니다. 거의 40일에 걸친 치열한 폭격작전 끝에 워싱턴과 테헤란이 2주간의 임시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한 이번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시한 2시간 전 급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이번 막판 합의는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선박 운항을 위해 개방되고 이른바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이 금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시작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번 공격이 이란의 레반 정유소에 대한 공격 보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들도 휴전 발표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휴전이 헤즈볼라와 레바논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가 재개된 이후 헤즈볼라를 상대로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파구인지 아니면 다음 격화전에 잠시 멈춘 것뿐인지요. 네, 이번 휴전에 대해 모든 측면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뉴스 영어 특파원 발릭 슬라딘이 북부 이스라엘 소식을 전합니다. 발릭, 휴전이 발효되었지만 헤즈볼라와 레바논이 이번 휴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주간 휴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려주세요. 네, 모두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중재자인 파키스탄 총리는 레바논이 이번 임시 휴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총리실에서는 헤즈볼라와 레바논 전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에이알 자미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지상작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PBS와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헤즈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레바논이 임시휴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벳도 조금 전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레바논은 이번 휴전이나 임시 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공군이 100개의 표적을 몇 분 만에 타격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의 군사시설과 지휘 통제센터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채널의 자체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휴전 이후에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정보 수집을 포함해 실제로 준비해온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헤즈볼라는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헤즈볼라의 지휘센터와 현장에서의 작전 능력을 위협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계획된 공습작전이었고 이란과의 휴전이 시작된 지 몇 시간 후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적십자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 레바논 보건부도 8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왜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10분 이내 100곳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발릭 슬라딘 현장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전쟁 장관 피트 헥세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룬 전쟁 성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 중 극히 일부만 사용했지만 이란은 치명적인 군사적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군대는 모든 목표를 계획대로, 일정대로, 처음부터 정해진 대로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이제 바다 밑에 있습니다.
살라마니급이든 프리게탐급이든 자랑하던 드론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기뢰 부설함이든 모두 침몰했습니다. 이란 공군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더 이상 방공망, 즉 종합적인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발사대, 생산시설, 그리고 기존 비축분이 고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최신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스튜디오에는 리얼리티 체크의 CEO이자 법률 전문가이자 정치 분석가인 다니엘 포머란츠, 그리고 i24 뉴스 중동 수석 특파원인 아리엘 오스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i24 뉴스 잉글리시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엘, 이 휴전 2주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해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선 이미 상반된 보도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 소식에 대해 어떤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란 언론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가받은 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해협이 다시 한번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이들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란과 중재자인 파키스탄으로 이들은 레바논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금요일에 시작될 예정인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것이 많은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휴전 위반의 한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언급한 걸프 지역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오늘 오만을 제외한 걸프 6개국 중 거의 5개국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스트-웨스트 송유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은 이후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반대편으로 석유를 운송해 바브 알만답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리 씨가 휴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요. 우선 이 휴전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금요일에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날지는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으려면 자신들과 오마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 교통부 장관은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는 합법적인가요? 이 해운 회사들이 정말 이란의 요구를 따라야 할까요? 글쎄요, 법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항상 제 학생들에게, 그리고 예전에는 제 의뢰인들에게도 말하곤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률과 국제 조약, 협약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 해협이어서 선박들이 꼭 지나야 합니다. 이란은 서명 안 한 조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요건을 담은 다른 조약들에는 이란도 서명했습니다. 국제법에 대해 논의한다면 이란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박들은 그런 위험을 원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들도 위험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휴전을 통제할 사람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동의해도 일부 혁명수비대 병력은 발포할 수 있습니다. 보검회사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많지만 아리엘, 언급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란에서는 누가 이번 휴전에 동의했나요? 왜냐하면 엑시오스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결국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실제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보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이 휴전이 이란 내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는 내용이 있나요? 휴전이 발표된 후에 이란 내 여러 단체들과 일부 언론사들이 각자의 입장으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성명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란에서 가장 높은 안보기구입니다. 그 기구의 수장은 알리 라리잔이었고
그는 전쟁 초기에 제거되기 전까지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전협정에 승인한 사람, 파키스탄에서의 회담을 승인한 사람, 그리고 그 회담의 기간을 최대 2주로 제한한 사람이 바로 민스터 바흐마네이였습니다. 이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의 타당성은 최고 안보기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서 누가 실제 결정권자인지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혁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에 바로 그 안보 기구가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에 휴전을 수락했다고 알리는 것은 바로 최고 안보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최고 지도자 본인이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다른 언어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국영 언론이 아닌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이란에서 실질적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강조합니다. 이란도 분명히 승리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씨, 억지력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휴전이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한 휴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막대한 전력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항공모함 2척, 해병 원정대, 육군 공수부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대는 해외로 이동하며 일부만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2주 기한 종료 시점에 맞춰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온갖 이야기와 협상이 오갔죠. USS 제럴드 R. 포드가 지중해에 진입하던 순간 갑자기 이런 군사행동이 시작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는지 아니면 군대 배치 시간을 벌려는지 불확실합니다. 한 달 전에도 미국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우린 예전에도 이런 걸 본 적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했으니 여전히 큰 질문은 이것이 이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란 민간인들에게 진짜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이 잠잠해졌을 때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당국자들은 반대 의견에 대한 강경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6월의 12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보았듯이 휴전은 종종 폭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이란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의 잔혹한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란 문제 분석가이자 평론가 그리고 이란 인권운동가인 람야르 하사니 씨가 함께합니다. 람야라 하사니 씨, 휴전 후 이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권과 포위된 세력들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미국과 서방을 지지하며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탄압하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휴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라서 이 휴전이 계속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죠. 네, 물론 이란 민간인들이 재정비를 원할 수도 있지만 이란 정권 측에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그 휴전에는 절대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내 민간인이나 소수 집단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그 휴전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더 많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처형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휴전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휴전이 이란 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 휴전이 안도감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폭격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또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이란 정권에 항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에 가까운 극소수, 예를 들어 1% 정도의 기자나 소위 분석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여러분이 듣게 되는 사람들이지 일반 이란인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우리는 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올해 초 대규모 시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휴전이 되었으니 이란 내에서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어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란 국민들은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어 세계와 다시 소통할 수 있기를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도요. 이란에는 인터넷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이란 정권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다시 연결하는 데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또 다른 체포 작전을 벌이고 싶다면 전쟁과 민간인 탄압 중에 해왔던 것처럼 인터넷이 없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규모 시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시위대가 재정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들이 다시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전쟁은 이란 정권과 그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생명에도 피해와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먼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이 내일 깨어날 수 있을지 살아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를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런 일들은 이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이틀간의 전쟁을 보면 몇 달이 걸린 후에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란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불만 때문에 그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다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란 시민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들은 거리로 나가라, 계속해라, 그리고 곧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됐고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전체 문명을 제거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민간인들이 미국을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미라 하사니 씨, 오늘 i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반 동안 잠 못 이루는 밤과 끊임없는 대피소 생활, 그리고 미사일과 로켓 공격으로 거의 30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 적어도 지금은 이란의 폭격이 이스라엘을 향해 멈췄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쁨의 반응은 아닙니다. 전투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이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멈추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억지력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위협 등 주요 목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전이 잠시 평온을 주지만 나라의 근본적인 안보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는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인상적인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는 이를 정치적 성과로 전환할 방법을 모릅니다. 정치적 성과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득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합의에 헤즈볼라가 포함된다면 휴전 시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다니엘,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 휴전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고 이것은 다음 국면이 무엇이든 간에 단지 시간을 끌거나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곳의 주된 분위기는 우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방공호 안에서 휴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라면 전쟁이 계속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란 정권이 그대로 남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부비동령처럼 항생제를 반만 먹으면 잠깐 나아져도 금방 재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아파 이슬람 혁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시아파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세계화했고 인티파다도 세계화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번영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권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세계를 개종시키거나 시도하다가 죽는 것, 즉 순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위험이나 억제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계속 시도할 것이며 이를 더 쉽게 허용하고 막으려는 노력이 적은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더욱 시도할 것이라는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란이 휴전을 위해 제시한 10개 항목의 계획에는 미국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미군 기지를 중동에서 철수시키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그들이 지역 평화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휴전이 이란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행동할 명분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반면 이번이 대통령의 출구 전략 모색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오류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오바마 바이든, 심지어 닉슨 시절과 비슷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억제되고 억압당하며 미래에 대한 미험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확실히 아직 남아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리엘, 지난 한 달 반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권이 여전히 건재한 한 그들이 이란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맞아요. 그래서 각 측의 군사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발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매우 명확한 군사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사일 비축분과 발사대 그리고 생산시설까지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미사일 전력을 재건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6월 전쟁과 지금 사이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대략 1000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했고 앞으로도 수천 발을 더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쟁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발사 능력을 90% 이상 약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이 한 번에 10발, 어쩌면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1, 2발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더 나아가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지하에 묻혀 있는 농축 우라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스파한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군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6월 이후로는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 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측면에서 또는 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억압기구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내부 보안본부를 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군사적 목표 대부분 아니면 전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정권을 무너뜨리게 하는 목표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는 목표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억압 기구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관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불분명합니다. 내 해군과 해상에서의 위협 능력,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능력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장악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i24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란의 휴전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맞선 이스라엘의 전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가 재개된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으며 단 10분 만에 100곳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스의 추가 발언입니다. 저희는 나임 카심에게 헤즈볼라가 이란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또 한 걸음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고 테러리스트 나임 카심의 차례도 곧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우리가 세운 정책에 따라 위협을 차단하고 헤즈볼라의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계속해서 활발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부 주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지금도 스튜디오에는 다니엘 포머렌츠와 아리엘 오사란이 있습니다. 아리엘,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번 휴전을 북부 전선과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레바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근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벌이고 있는 격렬하고 강도 높은 공습에 대해 레바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제발 누군가 그들을 막아주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심정이고 이제 완전히 막다른 데 몰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게 레바논 전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 베카 계곡, 그리고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공습은 수도의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이루트 도심에 더 가까운 다른 지역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수행할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파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레바논 당국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부 레바논을 레바논 군대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에 서명하려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아얄라 자비레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전 그전에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전력을 80%나 약화시켰으면 된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의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적들의 전력을 단순히 압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100%에서 0%로 한 번에 줄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적들의 전력을 80%까지 약화시키거나 저하시킨 후 이제 이스라엘은 반드시 완전히 끝내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타니강 남쪽의 완충지대 건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 오늘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휴전을 이란 휴전과 연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합법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특히 이스라엘이 리 나타니강 남쪽에 이 안전지대,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남부 레바논 점령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적 진실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또 허용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테러 조직입니다. 현대 국제법이 실제로 발전한 것은 1940년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테러 조직이 이렇게 많이 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약 230개의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전 세계 국가 수보다 많으며 세상은 대부분 테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협약에 서명하거나 따르지 않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테러 조직이 사라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1940년대 이후 80년간 그들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논의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고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 관리들이 레바논, 즉 레바논 정부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동을 취하면 내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레바논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존속을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사실상 헤즈볼라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세계 최고의 항복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됐지만 하지만 그건 과거 프랑스에도 득이 되지 않았고 지금의 레바논에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국제법에 따르면 그 지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그 지역을 점령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를 위해 그 지역을 점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석이었어요, 다니엘. 항상 이렇게 법적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 휴전을 중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두 주간의 휴전은 파키스탄이 중재했는데 파키스탄은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슬라마바드를 드물게 이루어진 직접 외교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양측 모두 이제 금요일에 그곳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지금 하산 피르자다 파키스탄 지정학 전략가 겸 외교정책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두 주간의 임시 휴전을 성사시킬 수 있었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일 전에 이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키스탄은 비공식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교부 장관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같은 지역 강국들과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도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총리 샤바즈 샤리프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국방군 총사령관 사이드 아사무니 역시 트럼프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모든 실무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총리와 국방군 총사령관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을 벌여 지난 24시간 동안 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금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파키스탄이 어떻게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성공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란인들도 파키스탄을 신뢰하고 있고 미국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 틀은 이미 2013년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 시작될 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합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당시 주요 협상가였던 아바스 아라그치가 지금은 이란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장도 여전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남아있고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그 안에서 모두와 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5일, 10일, 14일 정도의 휴전 이후에 일종의 임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란, 미국, 이스라엘 사이에 영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임시 이주 휴전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레바논이 이란과의 휴전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휴전은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다. 왜 파키스탄 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쪽에서 혼동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혼동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이 중재에 들어가면서 휴전을 얻었는데 그 휴전은 GCC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에도 해당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의도였고 파키스탄은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총리가 그 트윗을 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몇 시간 동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트윗을 올려서 그곳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이 이런 모든 충돌이 멈추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에 필요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런 공격들이 계속된다면 현재 파키스탄이 중재하려고 하는 평화 과정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산, 결국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평화 외에 파키스탄이 이 두 나라 사이의 주요 중재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는 이란 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아파 인구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방위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방위협정이 발동되고, 그러면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사우디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걸프협력회의 GCC를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 일에 개입하게 되면 파키스탄도 거기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의 국경에서도 평화를 원합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에서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 세 국경 모두에서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산 피르자다 씨, 오늘 아인14 뉴스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화를 스튜디오로 옮겨 아리엘 다니엘과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회담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금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두 나라가 과거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휴전을 환영하고 이에 동의한다고 매우 신속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합의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극이 있는데 이로 인해 저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지도부가 이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란 정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권 교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예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무조건 항복, 독일과 일본 성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끝나지 않는 전쟁, 실패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소보입니다. 코소보에서 78일간 공습 후에도 밀로셰비치는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6개월 뒤 그의 정권은 내부 세력에 의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인 정권 교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정권은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화에 다른 게스트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외교정책 전문가이자 이란, 제국주의 공화국과 미국 정책의 저자인 왈리드 파리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파리스 박사님, 오늘 아인14 뉴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현재 임시 휴전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문점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 휴전을 북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휴전이 헤즈볼라와 같은 이란의 대리 네트워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틀 전에 인디펜던트에 이 내용에 대해 썼는데 계속해서 제기되는 큰 의문점은 헤즈볼라가 이슬람 정권에게 가장 크고 전략적인 거점이라는 점입니다. 레바논에 위치해 있고 동지 중의 연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헤즈볼라는 분명히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위치해 있으며 전략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사일을 잃었지만 이스라엘 민간인 밀집 지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내부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구도가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는 이스라엘이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인구 구성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부 이주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 보았고 오늘 몇 시간 전처럼 남부 교회에도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바논 내부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레바논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발언이 있었지만 그들은 레바논 군대를 동원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거나 최소한 국내에 가두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레바논과 헤즈볼라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 임시 휴전도 이미 깨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란은 어떤 휴전 협정에도 헤즈볼라를 반드시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지금 이란의 전체 전략에서 헤즈볼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맞아요. 헤즈볼라는 그 정권의 아들이자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사무총장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 이슬람 정권의 최고 지휘부에 통합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족과는 다르죠. 후티족보다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또한 지휘 및 통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에게 큰 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테러 조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헤즈볼라가 통제하고 전략적으로는 테헤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휘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잃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테러 능력 측면에서 보면 이란 정권의 절반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고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그들의 정권이 헤즈볼라를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다른 요소와 연결하지 않고 헤즈볼라와만 연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현장에서 주요 행위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네타냐후 정부나 이스라엘 정부가 현장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압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계속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란 정권이 미국이 레바논에서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파리스 박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스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리엘 씨, 저희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여러 차례 공습이 베이루트를 겨냥해서 일어났고 주로 남부 교회 지역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헤즈볼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을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신원과 제거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이 있었던 지역들의 피해 규모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제거 시도의 대상 신원과 성공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과 세부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리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리스 박사님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헤즈볼라가 이란과의 보다 장기적인 휴전에 곧 포함될 우려가 있나요? 일부 회담이 금요일 파키스탄에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과의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군사 활동을 특히 강화하고 있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저는 이스라엘 군이나 정부의 결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신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정부는 실제 공식적인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달성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는 결정은 워싱턴에 달려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동맹국에게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정권과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추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여기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에는 이스라엘군이 진격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은 고위 인사를 제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은 사무총장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휴전에 모두 동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의 소식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반 동안 지금 이란과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이란이 헤즈볼라와 다른 대리 세력들을 지원하고 자금을 대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 워싱턴 DC에서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며 휴전에 만족하는 이와 불만족스러운 이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휴전하나요? 나중에 그 나라의 전략적 힘을 더 약화시킨 후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건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의 손에 달려있고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슬람 정권을 제한하고 약화시키며 명백하게 전략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해 한 일들을 보면 그들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벌일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있지만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는 매우 사나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란 국민입니다. 그들은 살해당했고 억압받아왔으며 최대 5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은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내 이란 디아스포라를 포함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말리드 파리스 박사님, 오늘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매우 흥미로운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맷. 전 세계 시장이 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에너지 가격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경고합니다. 해운사와 거래업자들도 경계하며 휴전이 깨지면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아리엘 다니엘과 함께합니다. 다니엘, 분석가들은 경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여전히 이 중요한 해상로를 장악하고 있다면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있을까요? 우선 유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물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앞으로의 석유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유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란은 10개 항목 계획에서 해상 운송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란은 자신이 겪은 모든 파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이란이 겪은 일 중 하나는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은행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그 급여는 3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군인들이 돈, 음식, 숙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란이 대화를 시작한 부분적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석유 20%를 통제하게 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위협만 있었고 실제 통제권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미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엘,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함에 따라 이것은 걸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휴전 소식에 대해 걸프 국가들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먼저 이란의 수도 테헤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휴전이 발효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공격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어느 정도 공격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아두알 갈가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최고 고문은 승리를 선언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란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질 여러 단계 중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온 희망적인 발언이지만 실제 시행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최근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바레인의 결의안 초안에 찬성표를 던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각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의안의 문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완화된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지속적인 공격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만을 제외한 6개 걸프 국가 중 5곳이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들의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즉 아랍에미리트의 가스단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파이프라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가가시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만약 이란이 이번 전쟁이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을 걸프 국가들에 더 가깝게 만들거나 혹은 실제로 걸프 국가들을 이스라엘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이며 특히 지금 진행 중인 휴전의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리엘, 다니엘, 이번 i24 뉴스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콜. 저희는 잠시 쉬겠습니다. 아직 1시간 동안 더 많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임시 휴전 요청의 최신 여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니 i24 뉴스와 함께해 주세요. 24 뉴스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